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만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이 현대차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턴이 좀 나와주면서 현대차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재상승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나 또는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렙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대차 차트인데, 제가 지금 매수가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이 라인을 거드렸는데 조금 수정이 좀 됐어요. 지금 움직임이 좀 좋아 갖고 조금 매수가가 좀 위로 좀 당겨졌다, 만약 밑에서 잡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25만 원 부근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25만 원을 일단 강하게 돌파 나와야 추세가 조금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 종목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주체가 누군지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인데, 지금 기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조금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관이 매도세가 잡히면은 이렇게 현대차 같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기관이 조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기관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보다 기관의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 그래서 외국인은 왜 짧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단타성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샀다가 하루 만에 파는 경우도 있고, 며칠 만에 샀다가 며칠 만에 싹 물량을 다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치보다는 기관의 수치가 중요하다. 왜? 기관은 꾸준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팔 때도 꾸준하게 판다. 근데 최근에 조금 꾸준하게 좀 팔다가 꾸준하게 지금 한 5일 5거래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25만 원 부근을 좀 돌파할 수도 있는 힘이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현대차도 지금 기관에서 좀 매도 포지션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지수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최근에, 그죠? 이게 지금 지수 차트에 보시면,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조금 비슷하게 좀 나와보면은, 자, 1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움직임이 똑같이 움직이다가 여기선 지수가 좀 올라와 줬는데 또 불구하고 현대차는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최근에 어저께 좀 강하게 턴이 조금 나와주면서 현대차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가 여기 3266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해 주면은 25만 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 뭐좀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수했는데 뭐 올라갈지 알고 매수하는 거죠. 올라갈지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떨어진다면은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뭐 일부라도 정리하던가 전량 정리하는 게, 이렇게 길게 손해 보면서 마음고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셨죠? 그리고 매수 주체만 좀 확인할 수만 있었으면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그렇죠? 겁이 난단 말이죠. 주체가 일단 다 매도인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일어났으면 좀 겁이 날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소급주, 이런 뭐 외인과 기관지 주체가 되는 종목들은 21선이 깨지고 빠르게 21선을 돌파해줘야 강한 상승의 힘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을 깨지고 21선을 다시 맞고 이렇게 죽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강한 종목일수록 21선을 이렇게 깨고 바로 올라가는구나, 바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좋구나. 아셨죠? 바로 못 올리면 여기 21선 맞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선 올렸지만,
이 상황에 역시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21선 깨지고 빠른 반등이 안 나와주면은 이런 곳에서 맞고 계속 맞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21선 위로 좀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지수가 좀 받쳐주면서 강하게 좀 지수 턴이 나와주면 좀 더 힘있게 25만원 이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혹시나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20만원 대부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조금 밑으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기관이 좀 턴이 나와주고 움직임 자체가 여기 저점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좀 깨질 거라 봤는데 지지하면서 반등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조금 좀 위로 잡아도 20만원대부터 한 18만 5천원 부근 라인에서 충분히 잡아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또 강하게 지수가 턴이 나오거나 기관이 크게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은 더 큰 수익을 또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매도 가능하고, 혹시나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현대차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대신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냥 들고 갈 수 없어요. 아셨죠? 왜? 기관이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관의 좀 움직임이 있고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유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아셨죠? 그런 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현대차 지금 뭐 상승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차나 뭐 전기차 상승 모멘텀의 원조가 또 현대차 아닙니까? 최근에 전기차 아이오닉 5나 뭐 EV6를 좀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분기 판매도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세로 약간 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기관의 모습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더 들어와주고 지수도 조금 더 힘을 받쳐주면은 현대차 같은 25만원 위로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30만원을 뚫을 수, 29만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런 밑에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왜? 기관이 매도세니까. 기관이 매도세가 아니면 이렇게 120선은 깨지기가 어려워요. 아셨죠?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이 종목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로 올라가는 HB 테크놀라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여기 매수가로 잡았던 부분에서 강하게 지금 오늘도 지수가 살짝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매수세가 엄청나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과감하게 이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비중을 실어 갖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21선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인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는 내가 외국인보다 기관의 수치가 중요하다. 외국인도 풀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기관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쉽지 않겠구나, 죽기가. 죽어도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겠구나. 그러면 내리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거는 기관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서 딱 기다렸다가 강하게 여기서 비중을 실어갖고 사면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빠르게. 그렇죠? 지금 얼마나 나오고 벌써 15%가 나왔어요. 그죠? 수급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 실적 중에도 불구하고 세력주처럼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나오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무리하게 뭐 현대차 뭐 간다 해갖고 거기에 올라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수가 좋을 때는 뭐 바로 반등이 나와주지만 지수가 안 받쳐주면은 크게 횡보할 수가 있고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빠르게 뭐 손절을 못하거나 뭐 빠르게 못 빠져나오면 한참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종목 여기 투자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매수 주체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꼭 이제 하셔갖고 내가 뭐 어떤 종목을 관심이 있다 하시면 매수 주체 먼저 파악하고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인 이런 수급지라면은 꼭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는지 꼭 판단해갖고 들어왔다라면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들어오지 않았다 종목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꼭 들어왔다고 다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뭐 오래된 통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매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저와 함께 매매를 이어 나가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나는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한번 데이터를 뽑아갖고 매매를 또 이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현기차, 현대차 25만원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혹시 돌파하지 않는다면 20만원대부터 18만 5천원 부근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좋아 보여요. 대신 좀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왜? 기간이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뭐 오늘 현대차 브리핑을 마쳐보고요. 자, 제 영상이 좀 좋았다, 좀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 조주톡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런 게 또 저에게 또 도움이 되니까 힘이 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 한번 드려보고요. 오늘 이렇게 좀 가기 아쉬우니까 추천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회사죠. 네, 우리가 또 치과에서 또 자주 봤던 브랜드고, 그래서 매수가 이렇게 잡았고요. 매도가 이렇게, 손절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자, 누구나 아는 회사죠. 네, 뭐 다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최근에 이게 이제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26% 증가됐다는 좀 아주 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부터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은 나보다, 개인보다,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보다도 더 이 회사에 대해서 빠른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호시적 같은 것도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미리. 응?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잠깐만요. 자, 이런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지금 보시면은 50만 주가 넘게 쌓여 있는 것 지금 보이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스템 같은 경우는 주포인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를 누군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주포가 되면은 수급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중요한데, 외국인 매매를 그렇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도 강한 우리의 또 주가를 움직이는 형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주포로 작용하는 종목이고, 대신 외국인 주포와 기관이 주포와 따라서 매수 전략, 매매 포인트는 좀 달라져요. 똑같은 매수 포인트에서 잡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외국인이 주포가 되는 종목들은, 외국인은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빨리 사고 파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기관이 주포가 되는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제 좀 알았어. 수급을 좀 볼 줄 아는 이제, 그러면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제가 계속 기관의 종목들을 보여주니까 그냥 너나 없이 별거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또 타점이 다르다. 매수 타점이 좀 다르다라고 좀 판단하고, 또 공략 방법도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포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가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 판단하고 좀 기다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뭐 기본적인 뭐 원리를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지지,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 움직임 자체가 한 방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과 이렇게 돌파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여기에 돈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죠? 외국이란 돈이 이런 곳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한 방에 빵 이렇게 죽겠냐 이거예요. 그죠? 왜? 매수세만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렇게 빵 죽는 경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매수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빵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당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만 확인하면 매수세가 들어온 이 영역에서는 반등이 나와 주는구나. 이런 거를 꼭 명심하셔 갖고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스탐 임플란트도 매수세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기다려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갖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매수해서 강한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 내가 여기서 뭐 이런 만약 여기서 사들어 갈 건 아닌데 뭐 한 2번 정도 매수할 텐데 만약 밑에서 샀다고 쳐도 이 종목도 뭐 최소 여기까지 반등 나온다고 해도 10% 이상의 반등이 나와준다. 아셨죠?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주포가 되는 이런 수급주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회사 당연히 좋은지 다 알지. 누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냥 계속 사들어가면 다 수익 내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샀는데 뭐 1년, 2년, 3년 있다가 수익 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삼성전자 마찬가지. 올라갈지 누가 몰라요. 다 올라갈 줄 알지. 지수가 받쳐주고. 어차피 지수는 어차피 우상향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수는 우상향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년, 3년 기다렸다가 수익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반등 포인트에서 비중을 실어갖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지. 그냥 막연하게 간다고 그냥 막연하게 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매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힘있게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강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빠르게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 생활을 일어나야지 어느 정도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꾸준하게 매수해서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좀 원금이 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기다리는 동안 얼마 못 먹어도 얼마 못 수익을 내도 원금이 크면은 수익금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예,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좀 비중을 좀 실어서 비중을 실어도 우리 입장에서 뭐 큰 손들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 원금의 비중을 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원금을 실 수 있다라는 건 강력하게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매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구나. 최근에 제가 추천했던 아까 뭐 했던 HP 사건도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세력주들도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렸던 게 있는데 뭐 이런 AP 위성 같은 종목들 여기가 이제 매수가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딱 바로 여기서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P 위성은 아직까지 매수세는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 뭐 조금 위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15,600원 이상부터 이제 매도를 해 나가면 됩니다. 화신종목도 딱 매수가 여기 영역에서 바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 이 종목은 여기서 추가 뭐 다시 매수는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수익 실현 구간이다.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 미리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추가 매수는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수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조금 매수 타점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예전에 방송 보신 분들 이거 여기서 계속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계속 지금 방송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사로 아직 안 왔고, 그렇죠? 이런 종목 이런 데서 매수해갖고 또 큰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광산은 또 아직 매수가가 안 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종목만 보여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추천한 종목들 다 보여드린 거예요. 다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매수 주체를 파악해서 매수가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기다리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주는구나,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해야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꼭 명심하셔갖고 매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VIP 요즘 방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IP 방 이용해서 저와 함께 매수를 이어나가면 잘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배우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매도가에서 매도하면 그렇게 어려운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매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나름 좀 공부해볼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조금 다듬어서 통계를 좀 내보시고 하시면 무리하게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들 하면서 이 매매가 정립이 안 되면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장이 다행히 좀 최근에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미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하면서 오늘 장도 살짝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나 내 종목이 좀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고 항상 매수 주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내 종목이 매수 주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주만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